서가 명가. 미국 같은 케이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이 논의가 끝났어요. 이제는 심지어 80년대에는 어떤 판결이냐면 더 크루잔 케이스라고 굉장히 랜드마크 디시전이라고 미국에서도 평가하는 건데 뭘 끊었냐? 밥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 치료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CPR을 하지 마라, 인공호흡기를 하지 마라, 뭐 항생제를 쓰지 마라 이런 네 가지를 쓰지 않게 돼 있는데 미국은 밥을 끊었어요. 왜 끊어요? 이 크루잔이 평소에 그랬대요. 미국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원치 않는다. 치료를 거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가족의 증언과 지인의 증언을 근거로 죽을 권리가 아니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을 권리가 아니라 치료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미국에서 판결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분은 아예 치료, 밥도 치료다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루기 좀 어려워요. 아사?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아사? 이러면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잔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와 조금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은 잭 케보키안이라고 저처럼 병리 의사입니다. 저 패톨로지스트인데 이분이 개발한 기계가 세나트론이라고 죽음의 세 가지. 이게 링겔,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수면제, 세 번째는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을 하고 근데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한 케이스가 있어서 나중에 실형을 살게 되는데 대개는 자기가 진단을 합니다. 의사니까.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들 보기가 내가 디그니티가 없다. 헤어지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한 다음에 헤어지고 싶다. 이 의사가 단독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 이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버튼은 환자가 누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요, 방을. 그럼 이 사람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생리식염수가 들어오고 그거와 함께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잠을 자는 와중에 독극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은 실형을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에 찬동하는 주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한 무슨 주? 서쪽 위에 있는 오레곤주, 워싱턴주. 이런 주들이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미국의 지금의 8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워싱턴주는 허용하고 있고요. 오레곤주도 허용하고 있고 그 밖에 허용하고 있는 주가 하와이가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허용합니다. 근데 워싱턴 DC도 법은 허용하게 돼 있는데 엄격하게 의사 2명 이상이 중병이라고 하고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의사들이 전부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안 하겠다. 처방 안 하겠다. 그래서 한 건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PAS라고 부르는 안락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적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쓰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딱 제가 의학적으로 딱 3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첫 번째, 훼손은 절대로 안 되는 거. 히틀러가 했던 거. involuntary, active euthanasia. 유테네이지아는 안락사란 뜻이에요. 액티브, 활동적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나를 안락사시키는 거. 네가 유태인이라고, 네가 집시라고, 네가 다리를 못 쓴다고 이거는 반인륜적 행위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허용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연명의료 보류 중지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중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아까 김할머니처럼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우리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하겠다. 왜 우리 자식이 내 결정을 해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왔고 우리 아이는 내가 그냥 키웠는데 그 아이가 왜 나를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연명의료 보류 중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드리려는 건 뇌사 넘어갔죠.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그때도 아주 시끄러웠어요. 뇌사를 인정할 건지. 근데 연명의료 중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김할머니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람의병원 사건부터 시작한 많은 게 있었고요. 지금 새롭게 부상되는 게 PAS입니다. PAS는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고 해서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이 있을 때 의사들이 당신의 디그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가 허용되는 주로 갔다가 캘리포니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주인데 그 캘리포니아주가 작년에 철회했어요. 판사가 액션을 다시 취해갖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른쪽에. 근데 그 메릴랜드주도 굉장히 매번 상원에서 통과되는데 하원에서 통과가 안 돼요. 영국도 4번이나 부결됐습니다. 시민운동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이거가 허용된 나라는 미국의 8개 주인데 약간 애매한데 8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 스위스랜드, 스위스 뭐 이런 나라, 그리고 좀 엄격하게 약간 기준이 다르지만 호주의 빅토리아 3주 이렇게가 허용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특히 외국인도 허용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 3명이 엄격하게 비싸요. 근데 몇 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한 다음에 융프라우가 보이는 데서 식사를 하고 자 이제 정리를 다 되면 가족들이 삥 둘러싼 데서 그동안 세이 굿바이 하는 거죠. 정말 즐거웠고 한 다음에 누르는 건데 그때 누른 사람 안 누른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다 세팅됐어요. 의사도 다 오케이 했고 30%는 안 누르는 데입니다. 마지막 순간 생각해 보면 아니야 좀 더 살아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도 지금 거기 제시된 자료에는 60명 정도가 스위스에서 그걸 선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독일이 제일 많고요. 외국인 중에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아마도 한 세대 이내에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점점 길어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칫하면 영생하게 생겼다고. 계속 길어지는데 근데 질병이라는 거는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책에는 영생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호모 사피엔스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난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Physician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 사망이에요. 여기는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어요. Voluntary Active Euthanasia라고. 이건 뭐냐? 이거는 의사 양반 당신이 눌러주셔. 난 무서워요. 의사가 누르는 겁니다. 의사가 누르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누르면 돼요. 다른 의사를 구해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의사가 너무 많답니다. 싫죠. 내가 의사 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의사했지 이거 누리려고 의사했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세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락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비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통 이런 거죠. 김중사 나 먼저 가게 난 여기를 맞았네 뭐 이러면서 쓰러져 있는데 막 울면서 뭐 적군에 잡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안락사인가 자비사인가 막 헷갈리시지만 사실 안락사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냥 편안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점점 인생이 길어지고 노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언젠간 죽음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이건 조금은 많이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사실은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연명의료 보류 중지 그 가톨릭계는 엄청 반대하셨어요. 이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순간 왜? 이걸로 넘어간다고. 바로 위에 있는 PAS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론을 쓰시면서 가톨릭계는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극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꾸만 저기 뒤에서 불안해 하시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회장님의 마지막 질문인데 글씨 엄청 잘 쓰시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에 걸려서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마도 마지막에 궁금하셨던 거예요. 일생에 가장 돈이 우리나라에서 많았던 분이셨고 영광이라면 영광, 흑역사도 있었죠. 속된 말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를 쌓았던 분인데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마도 답을 끝까지 못 구하셨을 거라고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건강하실 테니까 세 가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뉴트럴 억셉턴스입니다. 이건 제가 강력히 지지하는 건데요. 죽음이란 건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명표 보고 가슴 아프신 분 있죠. 30년 남았네. 저희 또래는 30년 남았네. 그리고 저보다 조금 어르신 분들은 20년인가 10년인가 뭐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삶이란 건 분명히 유한합니다. 그 유한하고 이 삶을 더 길게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온 만큼 주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삶, 그게 저는 뉴트럴 억셉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 또 역시 훌륭하게 극복을 하시는 게 어프로치 억셉턴스라고 해서 행복한 내세,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또는 어떤 착하게 산 거에 대한 보답을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훌륭하게 이 삶의 마지막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사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잡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에서의 탈출. 이건 사실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과정인데 삶의 끝까지 고통으로 여기는 게 마지막이 제일 유종의 미란 말 아시잖아요. 근데 유종의 미가 아닌 마지막을 가장 고통스럽게 보내는 건 사실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극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죽음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양분화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냥 요양병원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제까지 우리랑 하하호호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삶은 어떻게 끝나는지 속된 말로 많은 어른들이 얘기했죠. 먼저 오는 거는 알지만 누가 먼저 가는지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더더욱 준비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나레이션, 죽음을 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는 사실 이 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강의할 때도 늘 강조합니다. 2003년 2월 위암 말기 통보를 받고 3년 전에 계약한 동시집을 원고를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위암 말기를 통보받았으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바로 아신 다음에 내가 못한 게 뭐 있지? 안 해준 게 남들한테 약속했는데 안 한 게 뭐 있나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혼수 상태가 되거든 이틀을 넘기지 마라.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산소호흡기를 떼라. 벌써 2003년에 연명의료 중지를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절대 연장하지 마라. 화장 후에 간천에 뿌려라. 이문구 문학상 만들지 마라. 번잡하게 하지 마라. 다만 가족끼리 제사하지 말고 싸운다. 식사나 해라. 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간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걸 읽고 사실은 전율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를, 사실은 이문구 소설가께서 이문구 소설 읽어보셨죠? 유쾌하게 짝이 없죠? 아주 입담꾼이시고 아주 대담이 넘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하나가 내가 놓친 거 없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지막을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남길 여한 없이 살고 한다는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메시지까지 던지고 하셨다는 점에서 너무나 훌륭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이제 고3 되는데 그 친구한테 애랑 있을 때, 저희 처랑 있을 때 아빠 양복 좀 입혀라. 아빠 한 번도 못 입어본 그런 수의 입히지 말고, 저는 사실 수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부터 수의 입히지 말고, 여기 혹시 장례식장 하시는 분은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입던 양복 입히고
좋은 양복 입히고 아빠 이 와이셔츠 이거 저기 맞춤 양복이니까 딱 맞을 테니까 맞춤 와이셔츠 입히고 구두도 근사한 거 신겨라. 관은 제일 싼 걸로 해서 화장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아이는 피식하면서 뭐 아이들 특유의 썩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제대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삶을 더 치열하게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강의와 제 책이 여러분한테 죽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화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인생 짧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꼭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한바탕 열심히 살 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삶을 어쩌다 태어났지만 따뜻하게 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주어진 일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엔 반드시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기억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가 명가